국정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오늘 돌연 귀국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적극 순응하겠으며 그대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좌절과 허탈감을 가져오게 한 데 대해서 깊이 사죄드리는 심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국민에게 사과한 지 닷새 만입니다.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사과 불과 나흘 전까지만 해도 최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그런 것이 밖으로 활자화되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거 아는 사이는 분명하죠. 예, 아는 사이는 분명하나 절친하게 지난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존재했던 이른바 비선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인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고 최태민 씨의 딸입니다. 1974년 고 유경수 여사가 피살된 후 최태민 씨가 박 대통령에게 위로 편지를 보내면서 인연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박근혜 정계는 수마가 휩쓸고 간 최 씨는 이후 대한구국선교단이란 단체를 만들었고 당시 영예이던 박 대통령이 명예총재를 맡습니다. 1975년 대구에서 있었던 구국선교단의 기도회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해 서울 정동 배재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구국선교단 산하 십자군 창군식. 역시 두 사람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부터 용기 있는 자에게만 기회는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1976년 최태민 씨가 여러 단체를 통합해 새마음 봉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드는데 박 대통령이 총재를 맡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의 새마음 갖기 걸기대. 지난 9월에는 단국대학에 다녔던 최순실 씨가 이 단체 대학생 회장을 맡으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대학생들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하게 된 것이 저희 대학생연합회가 발족하게 최 씨는 당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생들이 각 대학 내에 그 새마음회를 정착시키자는 의견들이 모여져서 각 대학 내에 새마음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새마음의 꽃을 활짝 피울 것을 다짐한 제1회 새마음 1979년 새마음 봉사단에서 주최한 한 행사. 최 씨가 박 대통령을 따라다니며 꼭 붙어 안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봉사단원과 연예인 봉사대원들도 참석해 최 씨는 이후 유경재단 관련 일을 도우며 박 대통령과 친분을 계속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와 사회에 새마음의 정신을 심어 사회 정화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소문을 줄곧 부인했습니다. 그 최태민 씨하고 그의 딸 최순실 씨가 후보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재단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각종 전횡을 일삼았다. 근데 그거는 순전히 오해고 최순실 씨나 그 최태민 목사나 이런 분이 결코 유경재단 일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는 박 대통령 초선 의원 시절부터 보좌관으로 활동했습니다. 2년 전 청와대 문건 파동 당시에는
정 씨가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문건을 작성했던 박관천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우리나라 권력 서열은 최순실이 1위, 정윤회가 2위, 박 대통령은 3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40년 인연을 이어온 최순실 씨. 그녀는 언제, 어디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국정에 개입해온 것일까요?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최순실 씨로부터 일부 연설문 표현에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직후 이메일로 대통령 자료를 받아봤고 대통령 연설문에 심정 표현을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드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기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 작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의 연설문을 담당했던 비서관 2명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국기를 흔드는 일을 아주 이 전형... 대통령 연설 계획이 잡히면 연설 기록 비서관은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여러 자료를 참고해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 연설문 초안은 이후 검토와 수정 과정을 거칩니다. 대통령 수준에서 초안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중요한 연설의 경우에는 비서실장이라든가 관계 장관, 수석들 모시고 독회를 하죠. 왜냐면 그런 거르는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통과가 되면 최종안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그때부터는 극비 보완이 되는 거죠. 외부인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연설문은요, 비서실장도 못 봐요. 그리고 의견이 있으면 독해할 때 의견을 제출하고 하지, 그거 가져와 봐라 이렇게 못해요. 근데 보고 라인이 아니에요. 연설문은 대통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직통이고. 또 청와대 문서의 보안 수준을 감안하면 연설문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라고도 했습니다. 거의 완성본 단계에서 그게 외부에 유출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가능성이라면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누구한테 좀 보내서 받아봐라 이렇게 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JTBC가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한 태블릿 PC에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작성된 44개의 대통령 연설문이 들어있었습니다. 실제 이 연설문 작성자들 중 한 명의 아이디가 나렐로인데 JTBC는 청와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이 아이디를 사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지금 이제 부속실 비서관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자리가 그 일을 하는 자리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를 한다면 그 사람한테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이메일을 보낸 적이 없고 파일 내용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고 김재원 전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전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에는 수정한 흔적도 있습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태블릿 PC에는 연설문 외에도 160여 개의 파일이 더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28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자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대 시나리오 파일. 이 파일에는 이즈음 우리 군 당국이 북한 국방위와 비밀 접촉을 했다는 안보 기밀도 노출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휴가, SNS, 기념우표 제작, 취임식 행사 등 대통령의 크고 작은 행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실제로 사용했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는 마레이 컴퍼니라는 법인 명의인데
최 씨와 알고 지냈던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이 이 회사 대표 출신입니다. 태블릿 PC에는 이 기기로 촬영한 최 씨의 셀카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또 김한수 행정관의 전화번호와 최 씨가 김한수 행정관과 SNS 대화를 나눈 내용이 저장돼 있습니다. 이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근거입니다. 이에 대해 최순실 씨는 자신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고 쓸 줄도 모른다면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 사진이나 SNS 대화 내용 이외에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고 어떤 경위를 거쳐서 태블릿 PC를 입수하게 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설문을 비롯한 대통령 활동에 최 씨가 어디까지 개입했는가와 함께 꼭 밝혀져야 할 부분은 최 씨가 정부 인사에 개입했는지 또 대통령과의 친분을 악용해 이권을 챙겼는지 여부입니다. 2014년 7월 유진용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경질됐고 실국장 6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경질파동의 출발은 2013년 3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준우승한 승마대회 판정식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승마협회를 감사한 노태강 전 체육국장. 최순실파와 반최순실파 모두가 문제라며 승마계의 파벌 싸움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낸 뒤 전격 경질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미르재단, 지난 1월 K스포츠재단 설립 이후 최 씨와 관련한 본격적인 의혹이 제기됩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설립 직후 정경련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7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 그의 측근들은 청와대를 동원해 모금 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최 씨와 관련된 다른 법인으로 자금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 더 블루케이의 초대 대표인 조모 씨. 조 씨는 더 블루케이에서 일하던 2달 동안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전화나 만남을 통해 회사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설립되자마자 바로 교문수석님 전화 만나고 그다음 경제수석 전화 왔고 정상적인 비즈니스의 운영은 아니다. 관련자들은 조 대표와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와준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모든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 씨. 당분간 귀국하기 어렵다던 최 씨가 당초 입장을 뒤집고 돌연 귀국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전현직 임원을 소환 조사하고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 수사는 최 씨가 귀국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최 씨 관련 의혹을 얼마나 규명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건 다 못 받아들여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너무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그분을 찍었는데 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소설 같죠. 드라마 같기도 하고 이제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대부분 이제 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으로서는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한편으로는 측근의 비리를 견제해야 할 국정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민정수석도 있고 아니면 또 여당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상당히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이런 감시 체제 또 견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1인의 대통령에 의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국민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그걸 최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찰 수사 방향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